제3강 음향학설과 약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음향학설과 약선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음향학설의 기본 내용, 기본 특성에 관련해서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이 음향학설의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게 되어지게 되면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음향관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향관이 흐트러뜨리지 않고 제대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자, 기대해 보십시오. 4월 15일이 총선이었으니까 오늘 4월 17일 벌써 이틀이 됐습니다. 총선이 지나고 나니까 이 태풍이 불어오는지 바람이 아주 예사롭지 않습니다. 밤새 소리를 어찌나 지르든지 문이 들컹거리고 막 그러네요. 혹시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휘휘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궁금하실까봐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음향학설에 이제 들어왔는데요. 음향학설은 자연계의 음과 양의 운동, 자연계의 음과 양의 운동, 변화, 규율을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의 음과 양의 어떤 운동 형식이라든지 변화 형식이라든지 규율 등 같은 경우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법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음향학설의 세계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세계가 음과 양으로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완전하게 구성되어 있어 서로 작용하면서 자생하고 발전하고 변화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서로 교감하면서 생겨나고 변화하고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향학설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합니다. 이 지구가 사라지더라도 아마 음향학설이 남아 있다고 볼 때, 그 음향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은 음과 양으로 완전하게 서로 구성하면서 작용하면서 발전하면서 변화하고 또 변화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변하고 또 발전하느냐, 이 부분은 바로 대립과 합의를 통해서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능하면 이 대립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대립 없이 합일이 없습니다. 조절 없이 합일이 없고 균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 한다면 저는 이 대립은 완전한 대립일 수도 있다. 그리고 합일은 어찌 보면 불완전한 합일이다. 그래서 완전한 대립이기 때문에 대립은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대립을 없이 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음과 양 자체가 상대적 대립이거든요. 대립이 없는 음양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이루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대립 속에서 일어난다. 즉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립과 합의를 관계와 변화의 성으로 보게 된다면 대립은 관계의 값이고 합일은 변화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있게 되면 반드시 변화가 있듯이 대립이 있게 되어지면 역시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거기 이 대립으로 나타나는 어떤 합일들은 거기 대립의 결과물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음향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대립에 대한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대립관계, 어떤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그런 훈련들은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상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아니 대부분의 것들이, 아니 모든 것이 바로 대립과 합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곰곰이 자세히 또 더 깊숙이 살펴보면 결국에는 대립되어 있고, 또 그 대립을 통해서 합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학설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사물은 대립과 합일의 결과다. 그리고 대립이 상당히 불안전해 보이고, 불안전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불안전하고 완전한 것은 합일이고, 오히려 완전한 대립 각도가 바로 현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양학설을 공부하는 동안, 그리고 또 약설을 공부하는 동안에 그 어떤 부분들도 바로 이 대립과 합일의 관계 속에서, 결과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양고행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전에 보게 되면 이름, 일양, 지위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 일양, 지위도와처럼 음과 양이 서로 연관되어 서로 반복하면서 대립된 사물 혹은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존재하는 사물들은 서로 의존하고 대립하고 교감하고 제약하고 이러면서 서로 전화하고 소장하고 평형 운동을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일양, 지, 위도는 한 번은 음하고 한 번은 양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도는 대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중도는 중용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한 가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상대적인 다른 것과 연관되어져서 관계 지으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여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아침이 가면 또 밤이 오게 되어지죠. 해가 떠오를 때는 한없는 끝도 없는 낮이 연장될 줄 알았는데, 대낮이 12시가 되자마자 이때부터는 해는 기울는 것이죠. 그래서 해가 기울어서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끝없는 이제 저녁이 펼쳐질 것 같지만은 또다시 아침이 되게 되면 다시 양기가 올라오는죠. 그래서 음기와 양기, 음과 양이 계속 반복되며 교차하면서 나타납니다. 그 교차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의존하고 있고, 또 어찌 보면 대립하고 있고 교감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의존, 대립, 교감, 제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하나의 단어의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상황과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달리 쓰고 있는 언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존이나 대립이나 교감이나 제약이나 차이가 있어봐야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때에 따라서는 이 음과 양이 서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서로 사라지고 생겨나게 하기도 하고, 서로 평형을 이루게 하는 이런 원인자들이 서로의 원인자들이 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운동 형태는 서로 상반되어지는, 그리고 상대적인 것들의 대립이 또한 합의를 이루어가는 에너지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물과 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대립되어지고 상반되어지는 상대적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땅을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물을 또한 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불을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기는 가볍고 맑으니 양에 속하고 땅의 기는 무겁고 탁하니 음에 속한다. 물은 성질이 차고 아래로 흐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음에 속하고 불은 뜨겁고 위로 타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 양에 속한다. 이걸 인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추동, 밀어주는 그런 추동, 따뜻하게 하는 온후, 흥분시키는 흥분 등과 같은 작용을 하는 인체의 물질과 인체의 어떤 그런 기능들은 모두 양에 귀속하고 인체에 대해서 응취하고 응결하고 응집되어지는 하는 그런 응취와 촉촉이 적셔주는 자윤과 억제하는 그러한 작용들을 하는 물질들과 인체의 어떤 기능들은 바로 음에 귀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속성들은 상대적인 부분들 속에서 나타나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음양의 속성은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결코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면 절대적으로 상대적이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 말 자체 어감에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음양의 속성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 상대적이야. 그래,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해나가신다면 음양 공부 점점 더 재미있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하늘에 물어보십시오. 음양이 뭡니까? 음양이 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지면 음양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음양은 조화와 균형이다. 음양은 바로 관계와 변화다. 다소 어렵죠. 어렵지만 이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스펙트럼에다 집어넣고 관계와 변화라고 하는 이 툴에 이런 방법론에다가 집어넣고 모든 것을 조화와 균형으로 관계와 변화로 모든 현상들을 이렇게 바라보기에 대시되다 보면 훌륭한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양학설의 조화와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한 상대적이고 또한 상대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상대적인 면들을 알아차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음양학설의 조화와 균형이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라 한다면 너무 재미없어요. 절대적이라 한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여러 가지 국면에서 바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이므로 모든 것에서 상대적인 면을 찾는 것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들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사람은 좀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되어지고 내면이 좀 더 평화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적인 걸 발견하는 것이 그 상대적인 조화와 균형, 관계와 변화를 발견하는 것이 삶에서는 행복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지만은 우리 그러면 이 음과 양을 나누는 부분을 표를 보시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인 부분으로 오는 이제 위 부분과 바깥쪽 부분과 좌측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아랫부분과 내측, 그 다음에 우측을 바로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인 부분으로는 낮을 주야로 이야기할 때 낮을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밤을 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절로 이야기하면 춘하 추동인데 춘하, 봄과 여름은 양이고 가을과 겨울은 음입니다. 온도와 습도로 보게 되어지면은
따뜻하고 뜨거운 것과 건조한 것은 양이고, 차갑고 시원한 것과 습윤한 습기와 윤택한 부분은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량으로 무게로 볼 때는 가벼운 것은 양이고 무거운 것은 음입니다. 성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맑은 것은 양이고 탁한 것은 음입니다. 명암으로 봤을 때는 밝은 것은 양이고 어두운 것은 음입니다. 운동 상태를 보게 됐을 때 기로 변화한다든지 위로 상승한다든지 움직인다든지 흥분된다든지 항진된다든지 하게 될 때는 양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성형 자체가 그 형상을 이루고 있다든지 형상이 굳건하다든지 그리고 아래로 향한다든지 정지되어 있다든지 억제된다든지 쇠퇴되어지는 이런 운동의 상태는 음으로 음적인 부분으로 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살핍니다.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은 크게 5가지예요. 지금까지 계속 제가 대립과 제약에 대한 부분들, 대립과 합일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계속해 왔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그리고 공부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립과 제약, 그리고 혹은 호용, 그 다음에 교감 호장, 소장 평형, 창호 전화, 이렇게 5가지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조화와 균형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기본 내용, 이 5가지의 운동 형식, 이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이해를 넓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음양의 기본적인 내용, 첫 번째로 대립 제약입니다. 대립 제약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음과 양의 속성을 가진 하나의 통일체가 서로 대립하여 제약하고 조절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상호 대립되는 2가지 방면으로 존재를 하는데요. 상하가 있고 좌우가 있고 전후가 있고, 또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출입이 있고, 승강이 있고, 승강이라는 오르고 내린다는 이야기예요. 출입은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출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가 있고 명암이 있고 한열이 있고 수화 등이 이런 현상들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립과 제약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호 대립하면서 대립하고, 이 대립은 바로 합일을 이룬다. 그래서 합일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의 결과지 다른 것이 아니다. 대립이 있었기 까닭에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것이지, 혼자 독고다이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남자가 있기 때문에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있는 것이고, 낮이 있기 때문에 저녁이 있는 것이고, 밝음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고, 음이 있기 때문에 양이 있고,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런 부분들은 바로 대립의 부분이고, 합일은 바로 대립의 결과에서 가능한 거죠. 우리는 이 대립을 빨리 종지부 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거 싫어한다,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계속 대립되어지는 관계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우리들 생각이고요. 음양은 이 대립 제약이 끊임없습니다. 아주 끊임없어요. 그래서 이 음양 간의 이 대립 제약은 대단히 끊임없는 동태적인 평형관계를 유지한다. 동태적이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끊임없다는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움직인다.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대립과 제약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지구가 사라지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이 동태적 평형관계는 대립 제약의 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동태적 평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립과 제약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물이 발생하고 발전하고 변화가 촉진되어진다.
추나추동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추나추동에는 따뜻하고 덥고 시원하고 추운 기후가 있는데 봄, 여름, 겨울에는 봄, 여름에는 양기가 상승하고 기온이 점점 더워지고 또 가을과 겨울에는 찬기온이 이를 억제하면서 가을과 겨울에 음기가 올라가면서 봄과 여름에 따뜻한 기온이 이것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인체 간에도 음양 간의 이 대립과 제약의 관계는 절대 끊이지 않습니다. 대단히 끊임없이 움직이고 또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만들어지고 또 사라지게 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도 양기는 추동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역할들을 하고 음기는 또 이 양기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조절하면서 균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도 음양의 이 쌍방간의 제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강약에 따라서 양기가 아주 성하게 되면 음병이 음의 병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음의 기운이 아주 성하게 되어지면 양병이 생겨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제약이 아주 약하고 너무 약하게 되어지면 또한 이제 다른 병이 생겨나는데 예를 들어서 양이 허하게 되어지면 음이 성하게 되어지고 또 음이 허하게 되어지면 양이 강하게 되어진다. 또한 양이 허하게 되어지면 한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양이 허하게 되면 차갑고 음이 또한 허하게 되어지면 뜨거워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황제내경의 소문 음양응상대론에 보게 되면 나타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음과 양이 서로 교차되어져서 서로가 제약을 가고 서로가 관계를 이 대립 속에서 또 다른 결과물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과 제약은 우리 삶에서 제거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대립과 제약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게 동태적으로 평형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오히려 더 발견하는 것이 더 훨씬 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음양의 혹은 호용입니다. 음양의 혹은 호용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관계가 같은 뿌리로 서로 이용하면서 존재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음의 존재에 의지하고 음은 양의 존재에 의지한다는 이제 말이 되겠죠.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자양하면서 또 서로를 이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호자, 호용의 관계가 나타나고 또 이 호자, 호용의 관계가 실조되게 되어지게 되면 이 두 가지 유형의 현상이 또 발생을 하게 돼요. 만약에 양이 손상을 입게 되어지면 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양손급음의 경우가 나타나든지 혹은 음이 손상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양에게 미치는 음손급양의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혹은 호용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혹은에 관련된 부분을 혹은 호용 중에서 혹은의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혹은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하나에서 시작해서 둘로 나누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가 같고 서로 의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양 간의 상호적 관계를 혹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아래를 볼 때는 위를 양이라고 하고 아래를 음이라고 나눌 수 있지만 아래가 없다면 위는 존재할 수가 없고 위가 없다면 아래도 아래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죠.
한열에 있어서도 뜨거운 것은 차갑다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음과 양은 서로 의존하고 양은 음에 의존하고 서로 상대방이 서로 자기의 존재의 존재 조건이 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양 호용 혹은 호용에 대한 부분이죠. 호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음양 쌍방 간에 서로 자생하고 촉진하고 조장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황제내경의 소문에 말하기를 체내의 음정을 저장하여서 양기를 만들고 체내의 양기가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정기를 보호한다. 또한 음은 안에서 양을 보호하고 양은 밖에서 음을 사용한다 하였는데, 이는 음기의 뿌리는 양이고 음이 없으면 양은 생겨날 수 없고 양이 없으면 음의 변화할 수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인체의 정기와 기혈을 관계를 보게 되어질 때 정은 형태가 있는 음이고 기는 형태가 없는 양이다. 정은 기를 통해서 그 작용을 실행하고 기는 정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혈액의 영양작용도 기의 활동에 의지하여서 이루어지고 기가 없으면 혈은 아무 활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는 혈액이 있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혈이 없으면 의지할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음양은 서로 교감하고 서로 호장합니다. 이 음양의 두 가지 기운이 운동 중에 서로 감응하면서 규합하고 또 상호 발생작용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음양 교감이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음양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감과 서로 감추는, 서로 저장하는 이러한 그 교감 호장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감과 호장의 관계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 교감 호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 호장은 서로 대립된 음양 모두에 상대방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음 중에는 양이 있고 양 중에는 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서로 교감하고 화합하는 근원이 되며 승강운동의 동력이 됩니다. 만약 음 중에 양이 없고 양 중에 음이 없다 한다면 교감이 불가능한 거고 또 서로가 호장한 부분도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호장은 혹은 호용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데요. 양은 음에 의지해서 존재하고 음은 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소장 전화의 내적인 근거가 되기도 하는데 음이 양으로 전화되고 양이 또한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면 음으로 또한 전화됩니다. 그래서 음양 호장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것이고 또한 음양 소장도 이와 같은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중에 양이 없고 양 중에 만약 음이 없다면 음양은 서로 교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하늘은 양이고 즉 양 중에 음이 내려오는 것이고 땅은 음인데 땅의 지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은 음 중에 양이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 중에 음이 존재하고 음 중에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하늘의 기운이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서로 교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 중에 네 번째로 소장평형입니다. 소장평형이라 함은 음과 양의 대립 제약과 혹은 호용의 관계가 정지되거나 불변하는 상태로서 이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소장평형의 관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장평형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음과 양의 평형이
정지되어 있는 절대적인 평형이 아니에요. 이 소장 평형이. 그러니까 사라졌다가 생겨나고, 사라졌다 생겨나고, 사라졌다 생겨나는 것들을 통해서 평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소장 평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다이나믹하게 막 활동 속에서 일어나는 평형입니다.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평이지 정지 상태에서 일어나는 평형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아니 그 활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 중에 이루어지고 있는 평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지되고 있는 그런 절대적인 평형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과 일정한 한계의 어떤 시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완성되어지는 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완성돼 가고 있는, 완성 중에 있는 평형이다. 그래서 이것도 동태적 평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이 작아지게 되면 양이 자라나고 또 양이 작게 되어지면 음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사라졌다 생겨나고 소실됐다가 다시 생겨나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물론 음양의 혹은 호용의 관계 속에서 또한 가능한 거죠. 음양의 혹은 호용, 서로 뿌리를 두고 있고 서로가 활용하고 있고 서로 교감하고 있고 서로 호장하고 있는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소정평형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경우로 예를 들어 본다면 겨울에서 봄, 여름으로 가는 동안에 한랭한 상태에서 점점 따뜻하게 변해가죠. 따뜻했다가 이제 더워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겨울에 음이 작아지게 되면서 양은 성장한다, 양은 길어진다, 양은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과정입니다. 반대로 여름에서 가을과 겨울로 가는 과정을 보게 되지면 이 무더운 여름, 즉 여름의 양적인 부분들이 점차 서늘한 가을에 추운 겨울로 변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적인 부분은 작아지게 되어지고 음적인 부분들은 점점 커가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시에 대한 부분도 볼 때 마찬가지인데 이 사시의 기후의 변화를 볼 때 추위와 더위가 쉽게 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양이 점차 소멸되어 가고 음이 점점 자라나고 음이 점점 소멸되고 양이 점점 자라가는 그런 아주 동태적, 아주 다이나믹하면서도 점진적이고 고요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변화 속에서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보게 될 때 음과 양의 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음양학설의 기본 내용 중에 다섯 번째, 상호전화입니다. 상호전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음양의 이 상호전화라고 하는 부분은 서로 대립되어져 있는 쌍방이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즉 임계 수치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각각 자기의 상반되어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이 양으로 변화되고 양이 또한 음으로 전화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상호 전화에 대한 부분은 물질적인 부분이 이제 극에 도달하게 될 때, 즉 물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주 지극한 단계에까지 이르게 될 때 일어나는 경우를 일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극 필반이다. 즉 물이 극에 도달하게 되면 반드시 반대적인 형태로 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한 중음필양이다. 음이 중해지게 되면 음이 극에 도달하게 되면
양으로 변한다. 중양 필음, 이 이야기는 양이 아주 중하게 되지면, 양이 극에 도달하게 되지면 또한 음으로 변한다. 한이 극에, 한극생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 극에 도달하게 되면 열이 생겨나게 되고, 열이 극에 도달하게 되면 한이 생겨난다. 그래서 상호전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극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임계수치에 도달하게 되면 변하게 된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있기를 원하죠. 좋은 것이 있으면 항상 그 상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변하는 것은 나쁜 거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변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랑도 변하고 다 변해요. 사람도 변하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변합니다. 아주 대단한 것도 결국엔 다 변해요. 그 변화의 끝에는 상호전화죠. 상호전화. 즉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우리가 이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롭게 받아들인다 한다면, 변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화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아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상호전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더 깊숙이, 더 지극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제내경의 소문편에 음양 응상대론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보게 되면 중과 극은 음양의 전화를 촉진하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극하고 아주 무겁고 아주 오랫동안 하게 되어지게 되면 통하는 거죠. 이제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뜻을 품고 또 행동하게 되면 결국에는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도,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서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 다른 형태로 바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음적인 환경이 양적인 환경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적인 환경이었던 것이 음적인 환경으로 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좋지 않았던 환경이 막 노력을 하고 했더니 결국엔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더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정신적인 상태도 역시 또 어느 단계에 도달했더니 또 그게 극복이 되어지더라. 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또 왜 내가 그렇게 거기에 집착했었던가 했었더니 보니까는 하나의 과정이었더라.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소문응상대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하고 아주 극한 것은 바로 전화를 촉진시키는 전제 조건이 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양의 소장이 일종의 양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음양 소장이 양적인 변화 과정이라고 한다면, 음양 전화 같은 경우는 양적인 변화의 기초 위에서 일어나는 질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소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물질적인 변화다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은 가시적인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면, 음양 전화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융합적인 변화죠. 음양 소장이 1+1은 2다 형태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음양 전화는 1 곱하기 2는 2다. 그리고 2 곱하기 4는 이 곱셈과 같은 전화고, 나눗셈과 같은 전화고, 미적분과 같은 변화가 바로 음양의 전화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양 이론을, 음양의 기본 내용들을 인체와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의 기본 내용으로 인체의 조직 구조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어, 음양의 이론으로 인체의 조직 구조를 설명하게 되어질 때, 인체의 구조는, 조직 구조는 음양의 대립 통일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의 유기적인 완정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체 내부는 음양의 대립 통일적인 관계로 아주 가득한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황제내경 소문편에 보게 되면 인생 유형 불이음양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체는 그 형체를 형체로서 이루어지고 형체를 만들어낸다. 형체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음양을 서로 떠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위치상으로 보게 된다 한다면 인체의 상부는 양이고 하부는 음이고, 체표는 양이고 체내는 음입니다. 등과 복부의 사지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어진다 한다면 등 쪽은 양이고 복부는 음이에요. 사지의 왼쪽, 외측, 바깥쪽은 양이고 안쪽은 음으로 배속하고 있습니다. 장부 같은 경우를 보면 간신비패신의 이 5장은 정기를 저장하고 있거든요. 정기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간신비패신은 음의 배속을 시킵니다. 그리고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삼초와 같은 육부 같은 경우는 물질을 전달을 하지만 안에다 저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배속을 할 때 양쪽에다가 배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육부 중에 5장은 채우는데 그 채우고 항상 차 있어야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육부 같은 경우는 항상 차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배설을 이제 영양분들을 소화를 해가지고 이제 빨리 흡수를 하고 영양분이 아닌 그 배설 그 부속 이물질들은, 그리고 대사산물들은 이제 밖으로 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은 차 있어야 정상이고 6부는 비워내는 것이 이 부분이다. 그래서 5장을 음으로 6부를 양으로 보는 거죠. 5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5장에 또한 상부는 흉곽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심장과 폐장이기 때문에 또 양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부의 복강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간과 비장과 신장은 또한 음으로 배속을 합니다. 인체 생리 기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체의 정상적인 생명활동 자체가 음양의 두 방면의 대립 통일의 협조적 관계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과 기능 자체가 서로 대립적이지만 대립 통일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협조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체의 생리 기능은 양에 속하고 물질은 음에 배속됩니다. 이런 물질과 기능의 관계가 바로 음양의 대립 통일 관계를 표출하게 되죠. 인체의 생리활동은 물질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생리 기능을 일어날 수 없고, 생리 이 활동의 결과는 또한 물질의 신진대사를 부단히 촉진하기도 합니다. 만일 이 음양이 서로 허용되지 못하고 분리가 된다면 인체의 생명활동은 정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병리적인 변화도 역시 음양의 학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체의 내외, 그리고 표리, 그다음에 상하, 이 각 부분과 인체 내의 물질과 물질, 생리 기능과 생리 기능, 물질과 기능 사이에는 반드시 음양의 상대적인 협조 관계가 유지되어야 비로소 정상적인 생리 활동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상대적인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게 되어지게 되면 이제 병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질병의 발병과 병리 과정은
어떤 그 사유에서든지 간에 음양의 불균형에서 오는 거죠. 역시 이 불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대적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절대적 불균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상대적 불균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양의 불균형은 음양의 편성, 너무 지나치게 성한다든지 편파적으로 한쪽으로 너무 편쇄, 약해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져오게 되어지고 이러한 부분이 바로 질병을 유발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병리 관계는 음양의 상대적 평형이 아니라 상대적 균형이 아니라 음양의 불균형이고 이 음양의 불균형, 음양의 편성과 편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편성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 음양의 편쇄에 대한 부분과 음양의 전화에 대한 부분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성하게 되어질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느냐. 이제 소문의 음양 응상대론 편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음이 성하거나 양이 성하거나 혹은 음이 성하거나 양이 성하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수준보다 그 성한 부분이 높아서 발생하는 병변을 바로 이 음양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음이 성하게 되어지면 양병이요, 양이 성하게 되어지면 음병인데 여기서 이 승은 이길 승자입니다. 이게 오를 승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음이 음이 너무 승하게 되어지면 양병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이 승하게 되어지면 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음이 승하게 되어지면 차가움이 나타난다. 그래서 음승 즉 열, 양승 즉 음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음승 즉 한이고 음승 즉 양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면서 더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리 관계가 음양의 불균형 상태에서 초래되어지고 이 음양의 불균형은 크게 음양의 편성과 편쇄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 더 본다면 음양 전화를 볼 수가 있겠죠. 인체의 병리적인 관계의 음양 편쇄에 대한 부분인데요. 한쪽으로 지나치게 쇠약할 경우에 음양 편쇄라고 이야기합니다. 음이나 양이 어떤 방면의 정상 수준보다 낮게 발생하는 어떤 병변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양이 허하게 되어지면 차가운 이제 증상이나 차가운 상태가 되게 되어지고 음이 허하게 되어지면 열정이 이제 열상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음과 양은 이제 음양 전화에 대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음양 전화는 음양의 실조의 상태로서 그 조화를 조화를 잃어버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에 도달하게 되어지게 되면 일정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면 양증이 음증으로 바뀌기도 하고 음증이 양증으로 역시 또한 전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을 진단하는 부분에서도 음양학설은 아주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어찌 본다 한다면은 모든 질병들은 바로 음과 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질병의 발생 단계와 발전하는 관계, 변화하는 단계, 이 내재적인 원인의 단계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음양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질병은 바로 이 음양의 발생과 발전과 변화와 이 내재적인 원인들이 다 균형을 잃은 그 실조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이든 간에
아무리 그 임상 증상이 복잡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모두 음과 양으로 개괄화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질병의 진단과 변증법에 보면 8강 변증이 있죠. 음과 양, 표, 리, 한, 열, 허실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단순하게 음양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 표와 리도 역시 음과 양이 나눠질 수가 있죠. 표는 양으로 나눠질 수 있고 리는 이제 음으로 나눠지죠. 한과 열 같은 경우도 질병이 한증이냐 열증이냐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한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에다 배속하고 열증은 양에 배속을 합니다. 허와 실증이 있죠. 허증과 실증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 허증은 바로 음증으로 볼 수 있고 실증은 또한 양증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강 변증에 대한 부분에서도 질병을 나눌 때 음과 양으로 나누고 그 질병이 있을 때 어떤 그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 색과 광택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역시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 색택이 선명한 부분은 양증으로 보고 어두운 것은 음증으로 보죠. 소리와 호흡 같은 경우도 음양으로 보는데 목소리가 크고 높으면 그리고 말이 많고 안절부절하면 실증이고 열증이고 양의 소리고 목소리가 약하고 힘이 없고 말하기 싫어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하게 되면 허증이고 한증이고 음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호흡에도 힘이 있고 소리가 높고 거치면 양에 속하고 호흡이 가늘고 약하고 그러면 이제 음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도 역시 음양학설은 응용될 수가 있는데요. 가장 주요한 부분은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분, 음양을 조절해서 보존하고 회복하고 상태의 평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면 음양의 밸런스, 조화 균형이 깨어져 있는 상태를 조화 균형의 상태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 이제 질병의 치료 상태가 되겠고, 조화 예방은 질병을 일으키게 하는 그 조화와 균형을 깨뜨리게 하는 그 요인들을 제거하는 부분들, 그리고 건강 증진을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원칙을 따르는 것이 예방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부분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은 조화 균형을 깨어뜨리게 하는 것이 부족한 것 때문에 그리고 넘치는 것 때문에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것은 이제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는 형태로, 만약에 음이 부족하면 음을 채우고 양이 넘치면 양을 덜어내는 방식으로 질병의 치료가 가능하겠고, 그 예방 차원에서는 양의 계절과 음의 계절로 나눠질 수 있겠는데, 양의 계절은 음이 부족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음의 계절은 또 양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채우고 넘치는 것은 덜어내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생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양생은 섭생이라고도 이제 하죠. 섭생이라고도 하는데 목적은 무병장수입니다. 그래서 근본 원칙은 자연계의 음양 변화 규율에 따라서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며 인체의 음양을 조절하고 인체 중에 음양과 사계절 음양을 적용시켜서 자연계와 협조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관계에 인체를 보호하는 형태를 바로 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부분이 가장 으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음양을 이용하고 있는 치유법에 보게 되면 동병하치, 하병동치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는 양을 치료를 하고 가을과 겨울에는 음을 치료한다, 양생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왜 봄과 여름에 양을 양생하겠어요? 봄과 여름에는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양을 치료하기에 용이하다는 거죠. 가을과 겨울은 음이 충성하기 때문에 음이 부족한 증상들을
치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과 여름의 양을 충분히 치료를 해서 양성을 해서 겨울에 양기가 부족할 때 양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고 가을과 겨울의 음을 충분히 보충을 해서 봄과 여름의 음의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러한 원칙이 바로 동병하치 화병동치 속에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그 음양학설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봤는데,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